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 개발, 성장에 대한 컨텐츠를 함께 나누는 채널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오차노 작가의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라는 이 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당연시했던 뭐 관습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차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오차노 작가의 그 통찰력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읽어볼만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오차노 작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꼭 읽어봐야 될 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건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적 재산권의 남용, 돈만 내면은 무엇이든지 뭐 자기의 권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차별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사람과 차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은 다 차별받는 사람만 있지 차별을 했다는 사람이라든지 차별을 한 사람들은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성실하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성실하다는 것은 뭐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성실하다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 성실해도 조금 뭐 사회적으로 뭔가 좀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다섯 번째는 부지런함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부지런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더 잘 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사적 재산권의 남용. 하지만 한국에서 사적 재산권은 가장 남용되는 말이다. 모든 권리는 공간이나 물건을 구입한 사람에게 있으니 정당하게 가격을 지불했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의 위대하신 자본주의는 가르친다. 가격을 지불했기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다는 심보를 가진 자가 자신의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들에게 가혹한 건 당연하다. 소비를 정당하게 했으니 정말로 소비자가 왕인 줄 착각한다. 이들은 제품의 하자가 있냐 없냐만이 아닌 이를 제공하는 사람의 무한 친절을 강요한다. 이들 때문에 카페나 식당에서 아메리카노 2잔 나오셨습니다. 거스름돈은 2,000원이십니다. 등 국어 문법이 파괴된 소통이 종종 등장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사적 재산권이란 거는 내가 이것을 뭐 구입하거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돈을 지불했으니 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갑질 막 이런 거 하는 거를 사적 재산권의 남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공간이나 물건을 이제 뭐 구입을 했으면은 그 권리나 그 물건에 대해서만 나의 그런 권리가 있는 건데, 그 물건이나 공간을 파는 사람에게조차도 막대하는, 막 갑질을 하고 막 그 소비자와 판매자 그 이상의 관계에서 나아가서 뭐 지나친 욕을 한다든지 뭐 되게 좀 뭐랄까요, 되게 불합리하고 되게 불평등한 뭐 이런 너무 막대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찬호 작가는 이제 소비를 정당하게 했으니 정말로 소비자가 왕인 줄 착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만 내면 다 된다, 돈만 내면 내가 너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 돈만 내면은 내가 뭐 너한테 뭐 그냥
뭐든지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뭐 무한 친절, 그러니까 제품에 하자가 있냐 없냐만이 아니라 네 태도가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뭐 식당에서 카페에서 뭐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나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사물에 대해서까지 높임말을 쓰게 되는 이런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모두 사적 재산권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오찬호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받는 사람만 있는 이유. 하지만 차별은 피해자가 느끼는 것이지 가해자가 해명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괜히 예민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가난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고정관념과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여러 복지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응축되어 나타나는 부정적 시선을 어릴 때부터 마주하며 살아왔다. 이런 시선들은 대개 편견으로 변해 특정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괴롭힌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이 차별의 공기를 제공한 주범인 걸 부정한다. 차별받는 사람만 있고 차별하는 사람은 없는 이유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볼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차별에서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기 마련인데 유독 가해자는 그 차별을 했다는 인식이 없고 피해자만 피해가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복지 정책에 나왔는데 어릴 적부터 가난하다는 이유 혹은 뭐 집안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받은 사람들은 뭐 당사자 본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 시선, 그 복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상처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를 굉장히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선들이 일단은 보통 사람들은 일단은 뭐 별 의식 없이 별 생각 없이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 당사자에게 상처가 된 건 굉장히 많고, 또 이런 편견들이 더 확장돼서 이러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은 이렇다라는 뭔가 좀 공식, 편견, 선입견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대학가에서 좀 뜨겁게 논란이 된 게 뭐 서울대에서 뭐 얼마 전 다큐도 했습니다만 뭐 농어촌 전형 혹은 뭐 뭐랄까 뭐 내신 뭐 수시로 들어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뭔가 좀 차별하는, 그러니까 뭐 너가 원래 뭐 실력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학교인데 뭐 수시에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사회 배려자 전형 이런 걸로 해서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어 라는 식으로 해서 그들과 우리를 뭔가 구분짓고 그들을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차별적인 시선을 보내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 대학가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거죠. 편견으로 변해 특정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게 그러니까 편견으로 바라보면서 뭐 농어촌으로 들어오는 사람 다 실력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견으로 이제 그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뭔가 지속적인 뭔가 계속 뭔가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라는 뭐 가해자의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래서 차별받은 사람만 있고 차별한 상황이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 수치심을 느낄수록 사람은 위축되기에 사회로부터 점점 배제되어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가난해서 억울한 것인데 억울한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 뭐라 말을 할 수도 없다. 이와 비례하여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줄어드니 가난한 이들은 가난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경쟁에서 뒤처진다. 그러니 수치심을 제공한 누군가 때문에 누구나 누려야 하는 평범한 삶에서 배제된 차별받은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은 결코 비약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 뭐 보조금을 받는다고 칩시다. 나는 어려워서 사회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회 보조금을 받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내가 사회보증을 받으니까 솔직히 좀 내가 사회보증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을 거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뭔가 좀 위축이 일단 일어납니다. 아, 내가 사회보증을 받는 어려운 사람이구나. 내가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좀 올가매는 이런 것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내가 이렇게 혜택을 뭔가 받고 있으니까 뭔가 좀 미안한 마음 들고, 아까도 말했지 위축감이 들면서 더 많은 혜택들을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 내가 어려운데 이것만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존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히게 되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요.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러면 내가 이제 당연히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자신감도 위축되고 활발한 적극적인 활동들을 하지 못하게 돼서 어, 스스로가 스스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게 스스로 나 자신이 뭔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이렇게 조금 배제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매몰리는데, 일단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죠. 이런 사람들은 평등하게 출발하지 못한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들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회적 시선에 대한 편견 이런 걸 받으면서 계속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으니까 계속 또 이제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혼자서 어떻게 막 끙끙 앓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메커니즘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면 적극적으로 뭔가 혜택을 받고 빨리 여기서 가난해서 오는 이런 불평등함 이런 걸 최소화시켜서 경쟁에서 대등하게 싸우고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들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시선도 없어지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스스로가 계속 어렵게 하게 하는,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계속 적극적으로 찾을 수 없게 되고 뭔가 지금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성실한 것은 단지 성실한 것뿐이다. 성실한 것은 성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굳이 첫차를 타야 하는, 그러니까 성실해야만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이 겹쳐진 사람일수록 투자한 대가를 얻기란 쉽지 않다. 나는 첫차를 탔기에 논문을 쓸 시간이 없었고, 그러니 대학 안에서 제때 월급 받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출퇴근에만 7시간을 허비하는 일정이 일주일에 꼬박꼬박 한 번씩 반복되는데 무슨 연구를 한단 말인가. 단지 강의를 하는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다. 체력이 탕진된 다음날도 비몽사몽이다. 또 첫 차를 타야 하는 전날에는 다음날이 두려워 무엇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뜬 눈으로 밤새 논문 쓰다가는 다음날, 그 다음날도 꼬인다. 그리고 굳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가서 강의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람이 다른 날이라고 호연지기를 누리겠는가. 시간 강사를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려면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다. 11년간 전국의 11개 대학과 대학원을 돌아다녔다. 하루에 4곳의 대학을 다니는 일정이 있는 날에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벤치에 앉아 처량하게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수준이 아니라 먹을 시간 자체가 없다. 하지만 나는 시간을 허투루 쓴 연구 성과 없는 사람이다. L 교수의 표현대로라면 공부하지 않는 박사로서 학문 생태계의 암적인 존재일 뿐이다.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만 고리를 끊을 수 없었던 나는 이 가혹한 평가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다. 확실한 건 가난한 사람은 바빠서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찬호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제 오찬호 작가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경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뭐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 강사 활동을 합니다. 시간 강사 활동을 하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는 자리가 없고 지방에 전국에 있는 대학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전에 있는 한 대학을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오찬호 작가는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전에서 이제 뭐 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출퇴근을 하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박사 과정생이었기 때문에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강의가 있는 날이면은 대전에 내려가서 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만 7시간이 걸렸어요. 7시간. 그러니까 뭐 하루에 24시간이니까 벌써 17시간을 써버린 거죠. 그것도 자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벌써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 또 강의도 해야 되는 시간까지 하면은 뭐 출퇴근 시간 7시간, 잠 6시간 잤다고 치면 13시간. 그냥 11시간이 남았는데 뭐 강의 시간 뭐 3시간에서 6시간. 뭐 3시간 칩시다. 그러면은 뭐 몇 시간이죠? 17시간에 6시간 11시간에 3시간 쓰면 8시간이잖아요. 8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벌써 시간이. 여기에 밥 먹고 뭐 이런 시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쉬기도 해야죠. 이러면은 논문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논문을 쓸 시간이.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날 강의만 있는 날만 신경 쓰면 됩니까? 전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전날 밤에도 일찍 자야죠. 전날 밤에도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나 생각 때문에. 이러니까 뭐 박사 논문을 쓸 시간이 없는 거죠. 박사 논문을 쓸 시간이 없으니까 뭐 논문이 나오겠습니까? 논문 못 나오죠. 뭐 논문을 내야지 뭐 대학에 제대로 된 뭐 교수 자리라도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다 안 되는 겁니다. 오찬호 작가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상황.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받는 보상을 받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뭐 돈 있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이제 L교수라고 이제 나오는데 L교수의 입장에서 오찬호 작가를 보면은 공부하지 않는 박사예요. 왜? 논문 쓸 시간에 뭐 지방에 가서 시간 강사하고 있고 대전에 출퇴근하면서 뭐 시간 다 버리고 있는데 논문 쓸 학교 나오지도 않고 못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는 어쨌든 간에 그 L교수 입장에서 보면 이 오찬호 작가는 쓰라는 논문을 안 쓰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연구는 하지 않는 공부하지 않는 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실제로 이제 겪습니다. 오찬호 작가가. 그 오찬호 작가가 딱 이제 얘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은 바빠서 가난하다. 부지런함의 역설. 나는 청년들의 삶을 오랫동안 추적했고 책도 여러 권 집필했다. 이들은 부지런함의 역설을 적나라하게 증명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내고 학교 앞 원룸에 살던 대학생이 있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월세까지 낸다던 학생은 진짜 부지런했다. 그 덕택에 1년간 월세 한번 밀린 적 없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니 주인은 월세를 10만원 더 내던지 아니면 보증금을 7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한다. 저축은 원간생심이었던 그는 학교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주거 공간을 옮겨야만 했고 통학 시간이 길어졌으니 더 부지런해졌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더 부진해져야 할 것이다. 첫 차를 타면 가끔 오늘 하루만 성실한 몇몇을 만난다. 여행 가는 사람들과 출장 가는 사람들이 가끔 첫 차의 풍경을 바꾼다. 이들은 새벽에 떠나는 비행기나 기차를 타야 하기에 평소와는 다른 발걸음을 했을 것이다. 여행 가는 사람들은 첫 차의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여행용 가방을 끌면서 멋쩍어 한다. 일용직 노동자가 분명해 보이는 사람이 땅바닥에 던져놓은 큼직하고 먼지 묻은 가방과 참으로 대비된다. 출장 가는 이들이 입고 있는 고급 원단의 슈트도 묘한 이질감을 선사한다. 특히 가죽이 숨쉬는 듯한 구두는 오늘도 성실해야 하는
다른 이들의 때묻고 오래된 운동화와 참으로 다르다. 장단컨대 오늘만 성실한 이들이 매일 성실한 그들보다 더 부유하리라. 지금도 앞으로도 말이다. 첫 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 박사들이 논문을 계속 쓸 것이고 교수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반대로 성실한 시간 강사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다. 그런데 L 교수는 부지런함의 역사를 알 턱이 없으니 막말을 내게 하고서도 늘 괜찮다. 나는 안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부지런함의 역설이 나옵니다. 부지런함의 역설이라는 것은 부지런하게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워지는 아이러니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청년들의 삶이 나옵니다. 어떠한 청년이 500에서 40에 합격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뭐 알바도 하겠죠. 뭐 대학교 등록금도 마련해야 할 거고 뭐 책도 사야 되고 친구들과 커피도 마셔야겠죠. 저축은 못해요. 그러니까 알바해서 뭐 많이 해서 진짜 풀타임 뛰어서 뭐 8, 90만원 뭐 100만원 넉넉 잡고 100만원 번다고 칩시다. 100만원 버는 것도 어렵지만 월세 40만원 내고 60만원에 생활비가 40만원 빼면은 20만원 남는데 뭐 책 사고 이러고 하면은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축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월세를 10만원 올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보증금을 700만원 올리겠다고 얘기합니다. 10만원 더 내면 이제 마이너스가 시작되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사를 더 가려면은 뭐 학교 가까운 데는 비싸겠죠? 지금보다 더 먼 곳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으로 더 먼 곳으로 가면 통학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통학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간이 더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는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죠.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그렇게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1년이나 2년 뒤면 더 밀려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청년이 게으르게 살았습니까? 게으르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청년은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많은 학생들은 뭐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뭐 방학 때문에 해외 여행도 갔다 오고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이럴 텐데 이 친구는 여기 나온 청년은 그럴 수가 없죠. 돈 자체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 연수 갔다 온 친구들은 다 그게 또 스펙이 돼서 나중에 입사 지원할 때 한 줄 한 줄 다 되겠죠, 스펙이. 뭐 해외 어디 다녀와서 무엇을 배웠습니다. 어학연수는 어디로 다녀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 친구는 뭐가 있죠? 이 친구는 해외 한번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건 누가 취업이 먼저 될까요? 결국은 방학 때면 해외로 나가서 뭐 공부하고 놀던 그 친구들이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되던 그 친구들이 더 좋은 학점과 더 높은 토익 점수를 얻고 더 좋은 스펙들을 쌓아서 그 친구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겠죠. 이 청년은 여기 나온 청년은 이 청년이 게으르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는 정말 마치 게으르게 사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첫차 이야기를 합니다. 첫차. 이제 오찬호 작가가 대전에 가기 위해서 첫차를 타고 가면 느낀 거 이런 부분이 나온 건데 오늘 하루만 성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러 아침 첫차를 타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오늘 하루만 첫차를 사람들은 매일 첫차를 타야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대비가 된다는 거죠. 일용직 노동하는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차를 타고 일을 하러 가는데 오늘 하루만 성실한 사람들, 여유가 있으니까 하루만 성실하게 사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런데 결국은 누가 더 잘 살고 있습니까? 일용직 노동자들보다는 매일 성실하게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보다는 하루만 성실하게 사는 그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지런함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오찬호 작가도
첫 차를 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첫 차를 타지 않아도 괜찮은 다른 박사 과정의 동기들은 그 시간에 논문을 쓰고 있을 텐데 그럼 누가 먼저 더 빨리 교수가 될까요? 오찬호 작가가 교수가 먼저 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논문을 열심히 쓴 논문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굳이 첫 차를 타지 않았던 됐던 박사들이 결국은 교수가 되고 매일 첫 차를 타야 했던 첫 차를 타야만 했던 오찬호 작가는 논문을 쓰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논문이 나올 턱이 없고 그러면 교수가 될 수 없겠죠. 이게 바로 굉장히 좀 불편한 진실이죠. 부지런함의 역설이고. 그래서 오찬호 작가의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받는 사람만 존재하는 이유, 부지런함의 역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한 영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